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종목들 살펴볼 거고요. 먼저 헬릭스미스부터 현재 주가 확인할까요? 5% 넘는 상승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제일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튀어오르면서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2위로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일단 이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 그 임상 3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 일단 뭐 하나 있고요. 또 무상증자 신주 발행한 거 이거에 대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시총 2위까지 올라버렸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과연 또 이어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19만 3,200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상승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대표적인데요. LNG선 발주 이제 호주의 대형 광선 업체가 최근에 대규모 LNG선 벌크선을 수주한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이거 과연 누가 가져갈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물론 우리 업체들이 모두 이거를 따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이거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수주가 늘어날 것이고 업황 개선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업체들의 주가 상승세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 참 많아요. 양쪽 모두 4% 이상의 상승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삼성전기 볼게요. 지난해 상반기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MLCC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으면서 정말 주가도 잘 나갔었죠.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주가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정이 됐다라는 얘기가 슬슬 나와요. MLCC 수요 안정권으로 진입했고 점차적으로 외형 성장 기대되고 실적 나아질 것이고 이러면서 오늘 6%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98,200원 삼성전기 확인합니다. 중국이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에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관련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제 궁금해서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생각만큼 엄청난 시세 분출을 나타내는 그런 종목은 보이질 않아요. 뭐 대부분이 한 1에서 많아봤자 뭐 3%대 강세 정도에 불과합니다. 국외 제재의 경우는 개별 이슈 있었잖아요. 그래핀 관련한 이슈가 잡히면서 이렇게 튀어오르고 있는데 어쨌건 중국과 관련한 호재가 잡힌 수소차 관련주들도 앞으로 또 한 번 챙겨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OLED 관련주들은 대응 전략을 한번 챙겨볼게요. APS 홀딩스, 원익홀딩스 6에서 7%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중에 뭐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도 있고 최근 한 3, 4일간 매일매일 빨간불 들어오는 종목도 있고 최근 OLED 관련주들로의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오늘 KMW가 5% 넘게 빠지고요.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 그동안 정말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었던 종목에 제동이 걸립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 나오는 거 당연하긴 한데요. 혹시 이거를 하락의 시작점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는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토대로 해서 시장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볼게요. 양쪽 모두 이 3.6% 나란히 또 이렇게 퍼센테이지로는 똑같이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큰 손들이 마구마구 삽니다. 어떤 의미인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오늘요.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권홍섭 대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IT 보겠습니다. IT,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만 놓고 먼저 볼게요. 둘의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도 확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큰 손들이 유입되면서 주가도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대한 시총 상위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홍콩 사태의 안정화 그리고 이제 또 브렉시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따라서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회사가 좋아진다기보다는 그런 글로벌 이슈에서 아무래도 지수를 상승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의 액티브 자금이 지금 유입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본업을 좀 살펴보자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모두 D램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서브용 D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제 랜드 감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다면 이제 MS에 대한 저조한 수치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의 기회를 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반도체에 대한 그런 그 실적 부진의 흐름들은 아무래도 내년까지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편적인 예를 들더라도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역성장되면서 네. 거기에 이제 탑재되는 뭐 수많은 반도체 메모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올라왔던 것인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서버용 DRAM에 대해서 서버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글이라든지 그리고 아마존이라든지 어느 정도 대규모 투자가 다 이루어졌고 또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주라든지 그러니까 고정 가격에 대한 그 수요처에 대한 또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까지도 주식 매출에 대한 감세는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지수 상승에 따른 액티브 자금이 유입이 되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갖고 계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비중 축소 내지는 현금화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똑같은 내용이지만 바꿔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뭐 한국 주식을 사자라는 의미로 이 두 종목을 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 또한 다시 이제 포지션이 바뀔 가능성도 열어둬라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우리나라 시장 파생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숏이든 롱이든 네. 그런 포지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투자에서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은 글쎄요 정도로 가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이 워낙 강하게 올라서 혹여나 이제 조금 달라지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했었는데 그렇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보면 대외 변수 중에 마무리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그런 오늘인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은 글쎄요 찍고 다음 쪽으로 눈 돌려볼게요. OLED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대리님 생각에는 OLED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상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이제 A3 공장에 대한 투자했을 때도 주가들이 상당 부분 실적이랑 연동되지 않고 그냥 이제 투자만 한다는 계획으로서만 주가가 심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10월 내지 11월 달에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OLED 관련된 QD OLED 관련된 부분에 대규모 투자에 대한 소식이 나온다면 그런 OLED 장비주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기대감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OLED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중소형 OLED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대형 OLED까지 어떻게 보면 MS를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LCD는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OLED가 시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꾸준하게 OLED 관련주는 챙겨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 중에서 제일 눈여겨봐도 된다 하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대체적으로 한 4개 정도로 축소를 해봤는데 4개 정도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SFA라든지 그리고 네. AP 시스템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J스택 정도가 어떻게 보면 OLED 장비로서는 최대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며칠 사이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신규 매수 또 괜찮다라고 판단하시나요? 네, 오늘같이 조금 어떻게 보면 추격 매수의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인 눌림목이 왔을 때 네. 그때 좀 점차 비중을 늘려가는 투자 전략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10월까지, 11월까지도 네네. 또 이렇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천천히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들을 이끌고 있는 뭐 삼성전자라는 어떤 큰 기업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혜를 받아갈 수밖에 없는 관련주들이겠죠.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잘 체크하면서 매수 타이밍 또 잡아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좋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돼요. 다음은 5G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어제까지의 전문가들의 시각을 좀 떠올려 본다면 조금 나뉘었던 것 같아요. 달리는 말에 따라 붙자. 지금 올라가면 이거밖에 없다라고 사자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위험하다. 좀 멀리 하자라는 분도 계셨거든요.
대리님은 어떠세요? 오늘 일제히 좀 파란불에 들어온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후자하신 분이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힘을 받는 상황인데 일단 5G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계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마땅한 투자 대안처가 없던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5G를 많이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시각으로는 5G 장비 관련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내년까지도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뭐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다른 그 지수장이 또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수급이 어떻게 좀 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이제 첫 거래일에서 하락세가 크게 나왔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상승도 마찬가지인데 기술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면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에서 어느 정도 주가의 하락이 멈추는 걸 확인한 후에 매수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한 네. 추석 이후까지 또 좀 일정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춘 뒤에 매수를 하는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급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는 없는 섹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많이 올랐던 종목, 그러니까 그 5G 관련주 중에서도 대장들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일단 주도주를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대장주인 이제 KMW와 그리고 오이솔루션을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주고 이제 상승을 다시 또 시작하려는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5G 장비들은 이미 그 성장 대비해서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장비가 수혜가 났다면 이제 다음은 소프트웨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좀 보안 쪽에 특화되어 있는 이제 윈스라는 종목이 제 입장에서는 가장 좀 매력적으로 네.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차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이 현재가가 13,600원대 놓여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최근 고가가 거의 한 18,000원 내지 17,000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었었는데 네네. 연기금의 대규모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그 재무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업황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만 그런 그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이렇게 흔들렸던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베어링 자산운용이라는 외국 이제 그 자산운용사가 비중을 많이 늘렸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기존 한 1.5%에서 지금 한 5.1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 네. 그만큼 자산운용사 측에서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배당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배당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5G 관련된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보급화될 시에는 굉장한 좀 이제 수혜가 또 한번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네.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5G 관련한 통신 장비주만 보다가 이런 또 윈스 같은 종목을 보니까 많이 오른 것도 없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관련주로서 눈여겨보고요. 내일장 탑픽으로는 5G 관련주 그중에 윈스를 올려두도록 합니다. 자, 오늘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5일) 목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대외 변수의 위험들이 완화되면서 코스피가 8월 1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어제 일단 홍콩 정부가 시위 3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송환법 철회를 발표했고요. 오늘 오전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10월 초 워싱턴에서 재개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라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금 전 마감한 니케이 지수 2.1%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상해 종합지수도
모습도 현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 3,000선, 3,015선까지 고점 터치가 나왔었는데요. 오전장 무난하게 보내고 후장 들어서는 탄력을 살짝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3,000선 가까이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2,988.26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영국에서 노딜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법안까지 체결이 됐다라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간밤 국제 유가도 4.3%까지 급등하는 양상이 나왔습니다. 환율도 8월 5일 이후 처음으로 1,200원 선 아래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대외적 환경이 개선되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화학주들 동반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종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롯데케미칼 2020년 1월에 자회사 롯데 첨단 소재 합병 계획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롯데케미칼 오늘 기관들이 수급을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롯데케미칼 5.6% 장대 양봉 뽑아냈습니다. 23만 5,500원 선까지 주가 회복이 나온 상태고요. 금호석유도 흐름 괜찮았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모두 러브콜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금호석유는 2.59% 상승하면서 장중 5%대 상승 탄력은 조금 반납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 전개하면서 71,400원 선에 거래 종가 확인한 모습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가 여기서 열어보겠습니다. 9월 5일 목요일에 거래가 마쳤습니다. 일단 거래소 오늘 1992포인트에서 강보합권에서 개장이 됐었는데요. 0.8% 상승하면서 2,000선을 유지해낸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2,004.75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633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시초가 부근에서 종가가 잡혔습니다. 0.60포인트 상승하면서 633.08포인트에 종가 기록한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단연 전기전자 IT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대형주 따라서 중소형주들도 올라오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종가 체크해 보시죠. 일단 TCK가 가장 좋은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15% 가까이 급등하면서 59,000원까지 주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테크윈드 흐름 괜찮았습니다. 8.4% 상승으로 주가 대응을 해줬고요. AI비트도 8.35% 급등했습니다. 동진세미캠도 6.87% 급등하면서 15,5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던 종목들 체크해보시죠. 삼부토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분 매각 소식이 있습니다.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인 슈림로봇이 삼부토건의 지분 약 180억 원을 넘기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삼부토건 상한가 풀리지 않았고요. 893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매지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달 미국 FDA와 치료제 유데나필의 리뷰 미팅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5.1%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장중 10% 넘는 두 자릿수 상승분은 약간 반납한 상태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매지온은 103,0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일제재까지 보시죠. 일단 자회사 국일그래핀이 성능을 대폭 개선한 차세대 태양전지 그래핀 전극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20% 넘게 장중 상한가 근처까지 가기도 했었는데요. 윗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습니다. 국일제지 20.58% 상승하면서 5,86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수급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오늘 코스피가 2,000선이 넘을 수 있었던 힘 바로 수급에 있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해서 쌍끌이 매수가 나왔었는데요. 기관이 그래도 막판 들어서 매수 물량을 살짝 반납하긴 했지만 925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대형주 전기전자를 위주로 1,873억 원 사들이는 모습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일단 코스피 대비해서 살짝 부진했던 원인 역시 수급에 있었습니다.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기관 특히 금융투자에서 강하게 매도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811억 원 팔아내는 모습, 외국인도 211억 원 매도 우위를 외쳤습니다. 개인 홀로 1,061억 원 코스닥 시장 사는 모습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감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